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4월 13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기 어려워지는 시장이 온다. 왜? 매물이 쌓이고 있거든요. 자태에서 매물 쌓이는 모습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도 사는 사람이 많다. 거래량이 은근히 많아요.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자, 상여이님이 남겨주신 글이에요. 부산은 양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판단할 시기는 아니에요. 이분 제 방송 제대로 보고 계신 거 맞아요. 제가 평균으로 계속 보여드려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셨다. 부산은 양극화로 가고 있다. 양극화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6억 이상 거래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극단적인 양극화로 가기에는 6억 이상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오늘 양극화 뉴스도 나오던데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지역 내에서 양극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초역세권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그리 하락하는 곳은 없지요. 요 말도 맞는 말씀 같아요. 생각보다 억 단위의 하락이 이제 갓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하락을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호우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금리 인상되면 월세 금액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요? 우선 금리가 인상하니까 제가 이 차트에서 평균 전세 금액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집값이 많이 오를 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에서 요 근래 들어서는 평균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놓을 것이냐 월세를 놓을 것이냐, 근데 어느 정도 갭은 존재합니다. 전세로 인한 전세 수익률, 월세 수익률이 전세 수익률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조금 더 어느 정도 갭은 있지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월세 가격이 산정되더라고요. 근데 전세 가격이 쭉 내려가고 있는 입장이 되니까 월세 가격도 같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대구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추적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월세 평균 월세 거래량, 월세 가격 이런 것도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어쨌든 월세가 그 집값이 오른 것을 고스란히 반영할 만큼 그렇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금리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죠. 재채기, 가난, 사랑.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매물, 전세 매물, 월세 매물. 함께 보시죠.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 매도 물량 1월 1일 날 3만 건, 4월 13일 날 3만 1,100건, 무려 20% 가까운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대선 이후에 반짝 기대 심리에 의해서 반짝 줄어드는 듯 했는데, 야, 이거 아무리 지켜봐도 이 매도자에게 유리한 혜택이지 매수자에게 유리한 건 잘 없어요. 결국 매도인을 팔라고 유도하는 정책밖에 나오지 않고, 야, 1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이거 해제해 줄게. 중간에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 줄 것 같았으면은 1년 한시적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았겠죠. 조정 지역 회사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러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 야, 정치권 바뀌고 나면 부동산 좋아질 것 같았는데, 그래서 난 표도 찍어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실망감도 크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보면 팔 수 있는 기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찾아올지 그건 기약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당장 한 다주택 한 3주택 정도 돼서,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 정도 돼서 이 종부세 한번 맞아보신 분들은, 야, 이거 종부세 한번 맞아보니까, 야, 시기 아픈데? 우리나라 오늘 뉴스 보니까 자동차 대수가 2,500만 대라고 했어요. 요거에서 자동차 세수를 거두는 게 8조. 가만히 앉아서 걷는 종부세가 8조. 이 거의 금액이 같은 수준이에요. 근데 그만큼 종부세 많이 걷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3주택자 어설픈 월세 놓아서는, 야, 이거 종부세 이거 세금 내고 나니까 남는 거 한 개도 없네. 거기다 차입금까지 꽤 있는 경우라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자, 숨길 수 없는 첫 번째 매도 물량이었어요. 자, 두 번째 전세 물량 숨길 수 없는데, 야, 대선 이후로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 팔려고 내놔보니까 여기 생각보다 잘 안 나가네.
나 이거 집 비워놓고 팔면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가. 그럼 어쩔 수 없이 다시 전세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장기간 공실로 두고 버틸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요게 지금 수요일자, 오늘 수요일인데 요 정도 반등이 일어났어요. 목요일날 살짝 꺾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별로 없다. 자칫 전세 매물로 나오면은 우선은 다시 상승으로 반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하반기 입주, 21년 하반기 입주 아파트 3월 30일 조사하고 4월 12일 조사했는데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한 130세대 정도 줄어들었어요. 한창 많을 때는 한 1200개, 한 1180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400개까지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1개월, 2개월, 3개월, 한 4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매물이 한 350개 정도 남을까요? 근데 그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이거 다 해소되어야 되는 물량들인데 최근에 다시 제가 전세가를 조회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전세가도 좀 줄어들었지, 좀 금액이 조금 낮아졌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괴정 한신더유 언제 입주했나요? 괴정 한신더유 마찬가지로 12월 말에 입주를 했는 듯한데요. 마찬가지로 한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데 매물이 여기는 생각보다 너무 안 빠지네요. 괴정 한신더유 한창 많을 때는 몇 개까지 있었나요? 거의 한 300개 가까이 있던 매물이 지금 160개 수준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보통 한 4개월 정도 지나면은 매물 50개 밑으로 웬만하면 떨어져서 크게 문제되어 보이지 않는데 동네 3차 이제 50개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추적하지 않을게요. 2022년 상반기 입주 아파트 전세 매물 요렇게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비시티 요 갑자기 매물이 확 늘어났는데요. 이게 언제 입주를 하냐면은 5월 달에 입주를 시작해요. 입주 앞두고 이제 전세 매물들 숨길 수 없어요. 나와야 되는 매물들은 좀 눈치를 보고 있고 조금 더 지나면 전세가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조금 사라져요. 생각보다 입주한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비시티 255개에서 한 12일 정도 12일 만에 매물이 한 70개 정도 늘어났네요. 매물이 70개 한 10일 정도 기간 동안 매물이 70개 늘어났다. 숨길 수 없는 두 번째 바로 전세 매물이었어요. 요거 관심 있는 단지 있으시면은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언제쯤부터 전세 매물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언제 피크를 찍고 줄어드는지 입주 시기와 맞물려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월세 물량 마찬가지로 숨길 수 없는데요. 하락 추세에서 뭔가 조금 이제 다시 늘어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월세 시장이 만약에 많이 혼란스러워지려면은 노란색 선 여기 하단 보시면요 20년 하단 수준인데 한 3,000개 밑으로 떨어지면 월세 임차인들이 야 이거 좀 후달리는데 21년이네요. 야 이거 좀 월세 구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이런 느낌일 텐데 아직까지는 제법 한 5,000개 가까이 올라갔다가 4,500개 수준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게 뭐 월세 시장이 뭐 집 구하기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줄어들었다가 뭔가 조금 여러분들이 봐도 뭔가 상승 반전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 생각보다 거래량 많습니다. 120건 이 평일치고는 하루치 거래량인데 거의 이틀치 거래량만큼 신고가 되었네요. 신고가는 20%도 넘어가는 수준. 3월 현재 거래량 1623건 현재 신고되고 있습니다. 많으면 2000건까지 1800에서 1900건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삼익빛이 2억 떨어지는 거래 나왔네요. 이거 뭐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시겠죠? 뭐 1, 2억 돈도 아니시죠? 네. 3호 가든 맨션 32평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들 여러분 눈에도 지금 보이기 시작하시죠? 인기 있는 지역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고 하지만 아무튼 제법 하락이 보인다.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 아파트 2020년. 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누리고 딱 팔 수 있는 가격이죠. 12억에 팔았으면 제일 땡큐죠. 양도세 비과세 12억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완전 땡큐. 네, 정책을 잘 활용하신 분 같아요. 이번에는 33층인데 11억이다. 요거 약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느끼는 분들 계신가요? 자, 다음으로 한 10% 정도 하락. 10%. 이것도 거의 뭐 억에 가까운 하락이 나올 법도 한데 한 10% 정도 하락. 그렇게 뭐 인기 있는 지역들 역시 크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고가 6억, 7억, 8억 그 이상의 가격대들도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네요.
양극화 말씀하시는데 제가 요 가격 6억 이상 부분만 또 다 따로 짚어드리잖아요. 그 부분 살펴보시면 되는데 억대 1억 5천 하락. 이거는 명지국제신도시 호반베르디움 2차 8억 5천 하던 것이 2억 5천만 원이나 하락. 뭐 또 특수거래라고 하실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7층에서 24층이 6억밖에 안 한다. 2억 5천이나 떨어졌다. 2017년에 입주했고 손바뀜이 한번 일어났는데 2년이 걸리고 또 한 번 손바뀜이 일어났는데 2년이 걸렸다면 누군가를 비과세로 판다면 이 굉장히 어쨌든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가격대 한번 보시면 이런 가격대 보면 억 단위 하락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법 선방하고 있다. 가격 타 지역에 비해서 부산의 상승률이 압도적인 1위 아닌가요? 부산 상승률 0.1%, 0.1% 상승. 다른 지역 서울 같은 경우 보합 압도적이죠. 이거 몇 배의 상승인가요? 이거 가히 뭐 숫자로 뭐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승이죠. 네, 그 다음 보합도 있고 상승도 있고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하락하는 금액이 뭔가 조금 더 커요. 네. 신고가 대비해서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힘은 많이 못 쓰는 모양새로 계속 가고 있네요. 건당 거래대금 3월달 힘 좀 받았네요. 2억 9,860. 살짝 갈색선을 보시면 내려오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새인데 4월은 아직 많이 집계가 되지 않아서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아무튼 지금 건당 거래대금 제법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고가의 물건들 거래되면서 나타나더라고요. 가격대별 거래량 양극화 말씀하시려면 요 거래량도 더 터져주고 특히나 이 싼 것들 양극화 맞긴 맞나봐요. 싼 것들이 많이 점점 더 많이 거래되는 추세로 가고 또 진정한 양극화로 가려면은 이거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진짜 한 요 정도는 그래도 요 평균 정도는 올라가 준다면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 300건대 이상 300건대 이상 거래가 터져준다면은 야 양극화네. 야 싼 집 사는 사람은 싼 집을 사고 비싼 집은 사람은 정말 비싼 집을 사네. 요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싼 집 사는 사람들은 많네. 비싼 집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네. 요런 모양새죠. 6억 이상 거래 비중 8% 정도 선 유지하고 있고요. 분양권 거래량 4건 중에 신고가는 0건. 분양권 거래도 유독 가격이 눈에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 요거 가격 하락 굉장한 하락 거의 3억 가까운 하락이면 30% 가까운 하락도 눈에 보이고 그 나머지도 4억 4천짜리가 3억 4천에 거래된다든지 전반적으로 분양권 시장 힘을 못 받는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분양권 가격이 떨어진다. 분양권 신축 아파트 주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 요 현상들이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지면서 그 이후에는 가격이 떨어진 이후에는 야 가격 싸네. 야 이거 좀 가격 메리트 있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야 저 동네 별로 아니야. 약간 의구심을 가지면서 거래도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났었어요. 전세 거래량 124건. 요 평상시 정도 거래량보다 더 많아요. 오랜만에 좀 거래 많이 정상적인 거래건이 터진 것 같아요. 보통 한 60건대 매매, 120건 전세. 요게 2월에 나타났던 모습인데 다시 나타났어요. 거래 신고가 빨라져서 그런 걸까요? 기간의 신고 15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더라도 110건이면은 제법 많은 거래량이었고 신고가도 비율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3월 현재 거래량은 2021건 신고되고 있고요. 가격대 부분 보시면 신고가 거의 갱신에 가까운 거래 금액들 나타나고 있고요. 한 10%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해운대 자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최고 8억까지 거래되는 것이 5억 7,500. 물론 갱신일 수도 있죠. 있지만 어쨌든 가격 이건 좀 심한데요. W 2018 용호동 W네요. 요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용호동 W 14억 전세까지 거래되던 것이 5억의 전세 거래. 이거 뭐 신고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맞죠? 여러분들 보기에도 좀 잘못된 거래 같죠? 여기 뭐 월세 뭐 몇십만 원 있었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 몇십만 원이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월세도 몇백만 원이 더 추가돼야 될 정도인데. 자, 그 다음 가격. 아까 봤던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요. 최근 신축했는 아파트 전세 가격.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 2022년도 입주했을 때 전세 가격 보면 거의 5억에 가까운 거래 4억 3천. 이것도 전세 가격 제법 잘 나오는 편이에요. 대구보다는 훨씬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 다음 신축 아파트가 눈에 띄지는 않고요. 가격 전반적으로 신고가는 오늘 제법 많이 나온 날이었어요. 부산 아파트 신규 거래 평균 전세 가격. 평균 건당 거래되고 있는 금액을 보면은 전세 가격이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로 간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세가가 떨어지면 월세 수익을 바라는 사람들도 야, 전세가 떨어진데 월세는 올려야지 하고 이렇게 제가 방금 그린 빨간 선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갭을 유지한 상태에서 여기 위아래로 제가 선을 세로로 그리고 있는데요. 요 정도 갭을 유지하는 상태의 어느 정도 수익률 선, 그 정도의 거래가 많이 이뤄지더라고요. 평균 월세 거래량 90건, 오늘 월세 거래도 많이 신고되었어요. 기간의 월세 17건을 제외하고도 73건의 거래가 신고되었다면 평상시보다 많은 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네요. 3월 현재 거래 신고는 1165건 신고되고 있습니다. 신규 평균 월세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럼 보증금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현상들이 사라졌다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일부 조금 올라가는 경향도 있는데 과거처럼 월세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전세가 이 정도는 올라줘야 되는, 보증금이 이 정도는 올라줘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는 형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부산 임대거래량 3월 현재 3,186건, 전년 동월 대비 현재 1,418건 부족한 상태로 거래가 진행되었네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 계신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